네, 지난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내일은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동해 기립 과정을 마친 누리호는 현재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해 6월이었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적인 발사를 숨죽이면서 지켜봤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전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을 했고 기립이 완료된 상황인데요. 현재 어떤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누리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내일 오후에 이제 발사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발사체 점검이나 총 조립은 이제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4일에 큐브 위성이 7개인데요. 모두 큐브 위성들이 장착이 됐고 지난 8일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그래서 이번에 발사되는 위성들 중에서 메인 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위성 역시 이제 주평판에 부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후에 이 위성들을 감싸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페어링도 지난 12일에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이후에 지난 14일에는 이 발사체를 조립동으로 이동을 했고 위성들이 실려 있는 그리고 페어링이 설치가 된 누리호 3단과 그리고 1, 2단이 서로 연결되는 이 체결 작업도 지난 16일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예. 이후에는 지난 21일까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누리호 최종 점검, 주로 이제 조립된 기체를 점검하는 것이겠죠. 이후에 총 조립까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에 이제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 누리호가 이동이 되게 됐습니다. 1.8km 정도의 거리이고요. 1시간 반 정도, 그래서 사람이 천천히 걷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조심스럽게 발사대로 옮겨졌고 예. 이후에 오전 10시쯤부터 기립 작업이 시작이 돼서 1시간 만에 하늘을 보고 현재는 우뚝 솟아 있습니다. 예,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내일 누리호가 발사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들이 더 남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발사를 기다리는 카운트다운 말 그대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오후부터 해서는 이 누리호의 전원과 연료 그리고 이 산화제를 공급하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리호를 이 엄빌리칼 타워에 연결하는 케이블 연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오후까지는 또 추진제가 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기밀 점검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오늘 오후 6시 30분쯤에는 이 발사대 설치 작업은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오늘 오후 8시쯤에 발사관리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뭐 최종적으로 기상이라든지 발사, 지금까지 이제 발사대가 모두 설치된 발사대에 설치되어 있는 누리호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내일 발사를 할지 여부를 오늘 오후 8시에 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발사가 결정이 된다면 내일부터는 연료와 전기 계통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종합 점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오후 1시 30분쯤에 발사체 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기상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요.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추진제를 충전해서 발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내일 오후 1시 반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발사 시간도 내일 오후 1시 반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발사 4시간 전부터는 연료와 산화제 주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기립 장치가 제거가 되면서 200톤에 달하는 누리호는 하단부에 4개의 고정장치가 위치돼 있는데요. 이 고정장치로만 지탱이 되게 되고요. 발사 10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오후 6시 14분인데요. 이제 발사 자동 운영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준비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누리호는 일단이 75톤급 엔진 4개가 클러스터링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링은 이제 모아 있다는 뜻인데요. 75톤급이 4개가 있으니까 300톤급이죠. 그래서 1단 엔진의 이 추력이 300톤이 도달이 되게 되면 이 누리호는 지상 고정장치 해제 명령이 내려짐과 동시에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예. 발사 예정 시간이 내일 오후 6시 24분, 전후로 30분 이렇게 잡혀 있는데 지난 누리호 1, 2차 발사 시간을 보면 오후 4시였거든요. 지금 조금 시간이 늦춰졌는데 이 늦춰진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호 1차 같은 경우는 발사체를 검증하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5톤의 어떤 이 금속을 싣고 올라가서
위성 모사체인데요. 이것을 예. 싣고 올라가서 우리가 목표한 고도까지 이 누리호가 올라가는지를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충분히 검증을 하고 우리가 편한 시간대에 발사를 하면 됐습니다. 2차 때도 물론 큐브 위성도 실게 됐습니다만 예. 마찬가지로 이 누리호가 실제적으로 목표하는 고도 700km까지 1.5톤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1차 발사는 오후 5시 그리고 누리호 2차 발사는 오후 4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편한 시간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실용 위성을 싣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용 위성이 잘 작동을 하는 시간대를 선택해서 그 궤도에 올려놔야 됩니다. 예. 우리가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메인 위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상 레이더를 싣고 있습니다. 영상 레이더는 어떤 구름이라든지 또는 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예. 24시간 지구를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24시간 켜져 있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궤도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태양빛을 24시간 받을 수 있는 궤도를 우리가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데요. 예. 누리호는 이제 적도 방향으로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멀리 발사를 하게 되는데 적도에서 오후 6시쯤이면 1년 내내 태양빛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실려진 소형 2호는 적도에서 오후 6시인 지점에 떨어뜨려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궤도를 돌게 되면 365일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서 전력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고 예.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차 발사는 이 위성에 맞춰진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6시 24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오후 6시 24분 전후로 30분 이때 발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발사 예비일에 다시 발사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정말 변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2차 발사 때 생각을 해보면 강풍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송을 하고 기립하는 작업이 하루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날씨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내일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발사체 누리호 자체의 변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기체 엔진이라든지 이런 거의 변수, 그리고 연료 계통이라든지 전기 계통의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예.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발사 때는 초속 12m 안팎 정도의 강풍이 불게 됐는데요. 초속 12m면 사실 발사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예. 이걸 이제 타워에다가 이 누리호를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위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서 당시에 누리호 발사를 하루 연기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제 강풍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현재 기상청에서 계속해서 전문 예보관을 파견해서 날씨를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지금 대기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사 당일인 내일은 날씨가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별한 비구름도 없어서 뭐 비라든지 낙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강풍도 초속 지상풍에서는 1에서 4m 정도 불 것으로 보여서 이 발사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상공에서의 강풍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내일 오전에 이 굉장히 큰 풍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 존대라고 하는 큰 풍선에다가 기상 관측 장비를 매달아서 상공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30km 이상까지 이 강풍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상공에서의 강풍까지 관측을 해서 기상 변수를 최종 판단한 이후에 발사를 실제로 할지 여부를 오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예, 날씨도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외에도 앞서서 변수들 좀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주목을 해봐야 할 중요한 변수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기상 상황이라든지 발사체에 대한 변수 외에도 예. 우리가 이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에 있는 여러 물체들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죠. 특히 예. 뭐 유인 우주선, 우리가 이제 우주 정거장이라고 하는 우주에 떠 있는 그런 물체들과는 200km 이상 떨어지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고요. 뭐 태양의 흑점 폭발이라든지 이런 우주 날씨도 역시 관측을 하고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발사 날이라든지 발사 시간도 이제 고려가 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발사가 예정이 되면 이제 육상이라든지 바다 그리고 하늘길 모두 통제가 되게 되는데요. 현재 육상은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가 통제가 되어 있고요. 예. 내일 발사가 되면
오후 4시부터 해서 해상은 사람과 선박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경비함 등 30척의 선박이 동원되기 때문에 해상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게 되고요. 예. 하늘길도 역시 발사 2시간 전부터는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의 안전 확보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누리호가 발사가 된 이후에 시간대별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이제 내일 예정대로 발사가 되고 나면 이제 1단 분리는 2분 5초 뒤, 그래서 발사 2분 5초 뒤에 1단이 분리가 되고 예. 2단 엔진이 점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의 고도는 64.5km고요. 지금 보시면 페어링이 분리되는 시각은 발사된 이후에 3분 54초 뒤입니다. 예. 페어링이 이제 위성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고도 204km 정도에서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2단이 분리되는 시각은 발사 후 4분 32초 뒤, 고도로는 258km고요. 발사 13분 3초쯤 됐을 때는 위성 1차가 실제적으로 분리가 됩니다. 위성이 분리됐을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표 고도인 550km까지 누리호는 올라간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위성 1차, 실제적으로 가장 메인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13분 3초 뒤에 분리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순차적으로 20초씩 해서 예. 위성들이 하나씩 분리가 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분리가 되는 이 위성 큐브 위성은 저스텍에서 개발한 위성이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20초 간격으로 분리가 되고 도요셋 큐브 위성은 4기인데요. 최종 분리가 끝나는 시각은 15분 23초입니다. 그래서 큐브 위성은 13분 23초부터 15분 23초까지 약 2분간의 시간 동안에 큐브 위성 7기가 분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총 비행 시간이 18분 58초거든요. 그런데 위성이 분리되는 최종 시간이 15분 23초이니까 예. 한 2분 30초 정도가 남은 시간인데요. 이때는 누리호가 최종적으로 남은 연료를 소진합니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비행 시각이 18분 58초가 되면 대기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난 2차 발사 때는 누리호가 성능 검증 위성과 모형 위성을 탑재하고 우주로 향했거든요. 이번 3차는 지난번과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서 실용 위성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이제 발사체 자체의 어떤 성능을 검증하는 것이었고 예. 2차 때도 물론 이제 큐브 위성 4개를 싣고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본연적으로는 역시 누리호가 실제적으로 700km까지 1.5톤을 싣고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검증했다면 이번 3차 때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실용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가 1톤가량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1.5톤을 싣고 올라갔던 1차, 2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 위성만을 싣고 올라가기 때문에 위성의 무게는 504kg입니다. 그래서 1톤가량 화물 무게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목표하는 고도도 1, 2차는 700km였다면 이번 3차 때는 550km로 낮아졌고요. 예. 아무래도 위성의 무게가 줄어든 만큼 3단 엔진 연소 시간이 짧아지게 됐고 단이 분리되는 시간 역시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 다만 위성 8기를 싣고 올라가서 20초 간격으로 사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하는 고도는 낮아졌습니다만 예. 위성들이 워낙에 많아서 앞선 2차 발사 때보다는 총 비행 시간은 33초 늘어나게 됐고요. 예.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1차와 2차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자체적으로 이제 설계부터 해서 발사, 운용 전반 모두를 관여했다면 이번 3차 발사부터는 체계 종합 기업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해서 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설계부터 해서 발사, 운용 전반 모두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우주 임무를 수행할 8개의 위성을 싣는다 이런 의미일 텐데 그렇다면 각각의 위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메인 위성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형 위성 2호인데요. 예. 아무래도 중량은 180kg이고 임무 수명은 2년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도 550km 그리고 태양 동기 궤도를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구를 관측하고 그리고 우주 방사선과 우주 폭풍을 측정하는 임무를 띠게 되겠고요. 도요셋은 이제 과학 위성인데요. 4기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기가 편대 비행을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이 소형 위성이
편대 비행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대 비행도 하고 횡대 비행도 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서로 뭉쳐서 비행을 하기도 하고요. 서로 떨어지면서 비행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는데 따라서 이 과학위성 도요셋은 뭉쳐 있을 때, 나란히 갈 때는 시간적인 변화를 탐지할 수 있고, 그리고 펼쳐져서 갔을 때, 멀리 갔을 때는 횡대로 비행했을 때는 넓게 비행하게 되니까 공간적인 관측, 그래서 시공간 관측, 우주 관측을 하게 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루미르에서 개발한 위성은 우주 방사능 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위성이고요. 저스텍에서 개발한 위성 같은 경우는 이 위성들이 올바르게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모터를 검증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구의 기상 관측을 하는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특징적인 것은 이 카이로 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위성은 이 위성들이 사실 임무를 다하거나 또는 고장나게 되면 우주에서 떠돌게 되죠. 예. 우리가 일명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하는데 네. 이 위성 같은 경우는 이 임무가 종료됐을 때 궤도를 이탈을 해서 네. 그래서 대기권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타버리게 되는 이런 임무도 이번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2차 발사 때 큐브 위성 4개를 쏘아 올렸잖아요. 지금 1년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각각의 위성들이 현재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성능 검증 위성이라고 해서 예. 간단한 위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로 쏘아 올렸을 때 지상과의 송수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큐브 위성 4개를 발사를 하게 됐는데요. 예. 2차 때 발사한 성능 검증 위성은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송수신이 원활하게 돼서 분석 예. 작업도 현재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세대에서 개발한 큐브 위성 같은 경우는 첫 교신 후에 지금까지 통신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위성 같은 경우는 현재 명령이 전송되지 위성으로 전송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위성들 역시도 현재는 지상과의 통신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자,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발사체 1단, 페어링 2단 분리 당연히 정상적으로 돼야 하고 또 정해진 고도에 정해진 속도를 내야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탑재 위성들 8기 위성들을 정해진 고도에 사출을 해야 하는 정말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미션이고 그게 성공을 해야 발사 미션이 성공을 했다라는 걸 텐데 최종 성공까지는 그럼 발사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저희가 성공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뭐 가시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비행 시간이 19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어떤 누리호가 올라가면서 궤도를 이탈하거나 또는 뭐 각도가 틀어진다거나 어떤 비행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19분 안에 그리고 이 위성이 19분 동안 이제 발사체가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 안에 사실 성패는 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 발사체가 실제적으로 위성을 싣고 올라가서 목표하는 궤도인 고도 550km까지 올라가서 8기의 위성을 모두 사출하는 것까지를 놓고 본다면 예. 우리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발사 약 1시간 20분 후에 이 발사체가 실제적으로 목표하는 고도까지 올라가서 8기의 위성을 제대로 사출했는지를 평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위성은 지상과의 송수신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위성 교신 결과를 모아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같은 경우는 이 누리호 자체적인 성과, 그래서 목표한 고도까지 올라가서 위성을 제대로 사출했는지에 대한 성과, 1차적인 성과겠죠.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위성들이 제대로 올라가서 궤도를 잘 돌아서 지상과의 송수신이 원활하게 되는지 예. 다음 날 발표되는 그 2차적인 성과, 이 1차 성과와 2차 성과가 모두 합쳐진다면 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완벽한 이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누리호 총 비행 시간 약 19분 정도입니다. 19분 동안 누리호가 지금 정확히 계획한 대로 잘 비행을 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과정도 있을 텐데 추적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나로 우주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예. 추적 레이더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적 레이더 그리고 텔레메트리, 뭐 우리가 송수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예. 것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고도나 고각,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누리호 발사체가
정확한 궤도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지 그런 위치 정보를 레이더를 통해서 추적을 하게 되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 누리호는 적도를 향해서 멀리 발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발사 비행 후반부 추적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 관측소에서 역시 이제 추적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리호가 실제적으로 비행 궤적이나 동작 상태 이런 것들이 원활한지 원격 자료 수신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18분, 19분 비행 궤도 비행 시간 안에 정확한 궤도, 정확한 고도로 올라갔는지 상태는 괜찮은지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내일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국내 우주 개발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실제적으로는 1차 발사 때 이제 3단 분리에서 문제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700km 근처까지 올라가게 됐고 2차 발사는 실제 뭐 큐브 위성 그리고 성능 검증 위성 것들을 싣고 올라가서 1.5톤을 싣고 올라가서 700km까지 완벽하게 올라가서 사출까지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2차 발사 때 지난해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계 7번째로 자체 발사체를 보유하고 1톤 이상의 위성을 싣고 올라가는 7번째 나라로 우리가 이제 올라서게 됐는데요. 예. 이번 3차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 누리호는 완벽하게 우주의 어떤 극한 환경들, 악조건을 뚫고 우리가 화물, 우리가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손님을 싣고 예. 올라가게 되는 발사체로 대외적으로 이제 알리게 되는 그런 의미 깊은 3차 발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계속해서 이 발사를 통해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예. 성공을 한다면 대내적인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이 발사체가 굉장히 튼튼하다. 그래서 누리호는 앞으로도 1.5톤의 어떤 무게를 싣고 올라가서 우리가 목표하는 고도까지 올라가서 이 손님을 내려다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밝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 3차 발사 이후에 2년 후에는 4차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5차, 6차까지 계속해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차 발사 준비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계획대로 성공을 좀 해서 저희가 좀 기쁜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